아침만 되면 식욕이 없어 아무것도 먹지 않지만 해가 지고 난 이후에는 밤마다 식욕이 폭발해서 배달앱을 뒤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밤마다 야식 없이 잠들 수 없다면 오늘 내용 주목해보세요. 진료실에 찾아온 30살의 지연씨는 젊은 나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콤보를 진단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세 가지 질환을 모두 진단받기란 흔한 일은 아닌데요. 그녀의 나쁜 생활 습관 중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밤늦게 먹는 식사, 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야식이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야식이 아니라 단지 밤 10시에 먹는 저녁 식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늦은 저녁에 밥을 먹긴 하지만 아침을 건너뛰고 오후 늦게 첫 번째 식사를 하고 있으니 마치 간헐적 단식을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야식 중독이 틀림없었습니다. 야식을 자주 먹는 건 병입니다. 정식 명칭은 야간식이 증후군으로 혹시 거식증과 같은 섭식 장애로 분류되는데요. 야식 증후군은 하루 식사량의 절반 이상을 오후 7시 이후에 몰아서 할 때 의심할 수 있어요. 야식 증후군에도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일주일에 2번 이상 저녁 식사 이후에 하루 식사의 4분의 1 이상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5가지 중 3가지 이상의 증상이 3개월 이상 나타나면 진단할 수 있어요. 아침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아침에 식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저녁 식사와 수면 사이에 먹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세 번째, 불면증으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잠들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저녁과 밤에는 기분이 저하됩니다. 환자는 5개 중 3가지 이상이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좀 더 명확한 진단을 위해서 야식 설문지를 제시했습니다. 총점 52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심각한 야식 증후군인데요. 환자분의 경우 45점으로 매우 심각한 야식 중독이었습니다. 당신이 야식 중독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어요. 중독의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그것을 끊을 때 나타나는데요. 이를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마약, 담배, 술 중독 모두 마찬가지예요. 환자분은 야식을 한번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식을 먹지 않은 날에는 잠들 수 없었고요. 야식을 먹지 않으면 상당히 우울했고 자다가 일어나서 먹기도 했습니다. 맨밥에 김이라도 싸서 먹어야 잠이 왔다고 해요.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야식 중독이 맞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야식을 끊으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완벽한 중독일지도 모르겠어요. 야식을 끊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바로 야식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 늦게 먹으면 쉽게 살이 찌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우리는 불이 꺼진 밤이 되면 휴식 모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혈압, 혈당도 떨어져야 해요. 하지만 잠들지 않고 무언가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은 깨어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느라 바쁘게 됩니다. 당연히 밤새 혈압과 혈당도 올라가죠. 이는 마치 회사에서 시키는 야근과도 같아요. 밤새도록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일하게 되는 우리 몸은 결국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야근의 최종 결과는 파업이듯 야식의 최종 목적지는 역류성 식도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뱃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야식 끊을 결심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야식 중독 지연 씨에게 다음의 습관을 처방했습니다. 야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해보세요. 야식을 끊을 때 가장 큰 방해꾼은 함께 야식 먹는 사람입니다. 만약 자신의 결심을 알리지 않으면 야식을 먹어하던 시간이 올 때마다 갈등하고 한 입만 먹으라는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야식은 한 사람의 습관이 아니라 한 가족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야식 먹는 가족은 그것이 식사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니는 동생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야식을 권하며 함께 먹습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엄마가 밤에 야식을 먹으면 그들의 자녀도 같은 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해요. 가족력은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대물림되는 야식 습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일단 나부터 먹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결혼 전에 저희 남편은 야식을 즐겨 먹던 사람이었는데요. 저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야식에 시큰둥하니 이제는 더 이상 야식을 찾지도 먹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야식 말고 저녁 식사에 주목해보세요. 저녁 식사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연 씨는 가족과 함께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손님이 한참 많은 시간인 저녁 식사에 식사를 할 수 없었으니 늘상 밤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루 일과를 확인하면서 저녁 손님이 몰려들
잠들기 전 잠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미리 식사할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 너무 이른 저녁 식사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녁을 너무 일찍 먹어서 야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 저녁을 먹고 야식을 먹는 대신 차라리 조금 늦게 7시나 8시경에 저녁을 먹고 야식을 먹지 않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이 저녁 식사의 마지노선 타임입니다. 저녁은 만족스럽게 드세요. 배가 고프면 자제력을 잃기 쉬워요. 야식 생각이 나지 않도록 저녁을 든든하게 먹어보세요. 특히 다이어트 한다는 생각에 샐러드만 먹는 저녁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풀떼기를 먹고 일할 수 있는 생명체는 소뿐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있는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해보세요. 고기, 두부, 계란 등 단백질과 야채, 섬유질 등으로 야식의 유혹을 차단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해보세요. 양치질을 하면 우리 뇌는 먹는 시간은 이제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3번째, 스트레스 해결은 더 이상 야식으로 하지 마세요. 야식 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74%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야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야식 증후군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야식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해결 방법으로 더 이상 야식에 의존하지 마세요. 낮에 스트레스는 밤으로 가져오지 않아야 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걷기를 추천합니다. 야식 생각이 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물 한 잔 마셔보세요. 갈증이 나면 우리 뇌는 배가 고프다고 착각합니다. 물 한 잔으로 목이 마른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간식을 두지 마세요. 눈에 보이면 먹게 됩니다.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군것질은 찬장 깊숙한 곳에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치워보세요. 5번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유지하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없애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연 씨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는 날이 많았는데요.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지속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야식의 위험성과 야식을 끊을 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이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나갔습니다. 3개월이 넘어가자 성공한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먹던 야식을 일주일에 3번, 한 번으로 줄여나갔고 1년 후에는 야식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현재 야식을 완전히 끊은 지 3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식단 조절은 하지 않았음에도 1년 동안 10kg이 감량되었습니다. 만성 피로감과 불면증이 사라졌고요. 진료실에서는 고지혈증 약은 끊었고 혈압약과 당뇨약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검사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오늘 밤도 야식 생각에 잠 못 들고 아침이면 어제 먹은 야식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이제는 야식 끊을 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야식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야식 먹는 시간에 잠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면서도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야식 대신 잠을, 건강을 선택해보세요. 오늘 내과의사의 건강한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